그 1번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지금 얘가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연산을 찾아가는 얘기죠. 근데 이거 사실 교육관에서 빠진 부분인데 빼놓고 이렇게 문제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닫혀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꺼내요. 그리고 어떤 연산을 수행해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 결과가 다시 원래의 집합에 들어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가령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에서 자연수 두 개를 뽑아서 덧셈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두 개를 빼가지고 뺄셈을 하잖아요. 그럼 2 빼기 2로 하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 정수죠. 그럼 자연수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은 뺄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1 요 세 가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인데 여기서 임의의 두 개를 뽑아서 연산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께 나오는 연산이 이 중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되는군요. 물론 구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가 눈에 보이냐면 얘하고 얘 때문에 두 군의 곱이 얼마예요? 1이죠. 두 군의 곱이 1이죠. 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A의 원소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1이라 그랬는데 임의의 두 개를 뽑아서 곱셈 해보면 알파 아니면 베타거든요. 근데 이게 1이잖아요. 맞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냥 얘가 무조건 닫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이 답이라는 걸 그냥 알겠네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2번입니다. 자, 복소수조 지금 Z가 맞아요. 이건 이제 저랑 쌤 풀 때도 많이 했던 건데 물론 상에서 해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복소수에 관한 식이 실수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으면 하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수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Z의 제곱 마이너스 2Z라는 건 복소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복소수가 실수다. 실수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가 같다. 이게 실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Z의 제곱 마이너스 2Z라는 놈이 Z의 제곱 마이너스 2Z 전체의 바하고 같은 거죠. 근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바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얘가 얘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Z-Z8라는 인수를 갖게 되죠. 맞죠? 네. 이놈을 정리하시면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Z는 실수이거나 왜냐면 켤레와 같으니까 혹은 실수부가 얼마다? 1인 복소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식을 읽을 때도 Z는 실수이거나 실수부가 1인 복소수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맞아요? 예. 근데 Z가 S의 원소이면 Z바도 S의 원소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가요? Z가 S의 원소이면 일단 실수일 때는 맞는 말이죠. Z바도 S의 원소니까. 네. 근데 실수부가 1일 때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겠죠. 얘가 이거 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뜻하는 게 Z는 그냥 1 플러스 B이면 되고 B는 뭐가 됐든지 상관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켤레를 씌우면 어차피 이 B만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죠? 실수분만 1이면 되고 허수분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참이고 이 경우도 참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Z가 S의 원소이면 2Z도 S의 원소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잖아요. 없죠? 예, 없어요. 예. 그 다음에 Z1과 Z2가 각각 S의 원소이면 두 개를 곱한 것도 S의 원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그냥 실수이거나 아니면 실수부가 1인 복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뜻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알 수 없고 이것도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니은의 발레 어쩌고저쩌고 디귿의 발레 어쩌고저쩌고 시험 때 못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시험 때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제한된 정보가 이것이다만 가지고 결론을 딱 지을 수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3번 풀겠습니다. 3번이 신유형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로 좀 독특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정수의 제곱의 차를 원소로 갖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풀려고 시작을 했냐면 시작을 했어요. 9잖아요. 이거 피타고라스 수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 보다. 이렇게 3의 제곱이니까 그죠? 12는요? 5, 12, 13 피타고라스의 수죠. 그러니까 얘는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인가 보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얘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수는 피타고라스 수를 지금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 때문에 문제를 내가 잘못 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풀릴 시도를 하는데 x라는 놈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막 딱히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제곱의 차니까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합차공식을 한번 써보고 싶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m 플러스 n 곱하기 m 마이너스 n 이렇게 즉 두 정수의 합과 두 정수의 차의 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여기하고 두 개 더해보셔도 되고 빼보셔도 되는데 그냥 더해보는 걸 합시다. 두 개 더해보면 얼마 나오죠? 2m이죠. 2m이란 말은 2 곱하기 정수란 말이죠. 2 곱하기 정수란 말은 짝수란 말이죠. 짝수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x가 되려면 합이 짝수가 되는 두 인수의 곱의 형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가령 기억에서 이 9라는 놈은 사실 3 곱하기 3인데 이 3과 3의 합은 6 짝수잖아요. 맞아요? 네. 니은에서 12라는 놈은 4 곱하기 3 하면 짝수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합이 짝수니까 홀수홀수도 되네요. 홀수홀수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합이 짝수니까 짝수도 되고 홀수홀수도 되죠. 12는요? 2 곱하기 6 하면 됩니까? 합짝수 나오니까 되는 거죠. 맞죠? 네. 디귿 22는요? 얘는 2 곱하기 11밖에 안 되죠. 그럼 합이 홀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맞아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만 20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제가 처음에 푼 것처럼 저렇게 피타고라스의 수를 쓰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디귿은 거의 찍게 되죠. 기억 니은하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디귿이 들어간 보기가 3개니까 디귿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5번을 고르게 될 것 같은데 정작 답은 3번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특히 여러분들 제가 자유스토리 미리 풀어보고 오지 않는데 시험 보는 교재들은 제가 쌤도 미리 풀고 왔잖아요. 뭐냐면 시험지 고르려고 그런 건데 이번에 풀면서도 이걸로 시험 보면 좋겠다 이런 싶은 문제들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5가 A의 원소이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맞아요? 5가 A의 원소이면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맞죠?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분의 4예요? 맞아요?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예요? 그만. 자, 이 세 개가 순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 3개라는 얘기는 왜 하냐면 이거 말고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2 같은 게 원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떤 원소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런 게 들어있어도 여전히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3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자꾸 내가 옆으로 넘기네. 이건 이제 제 자료 만드는 거 그냥 포기했거든요. 너무 빡세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책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5번 안 했나요? 네. 오!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영서야. 몇 차부등식? 몇 차부등식이냐고? 고맙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학생이네요. 알 수 없습니다. A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부등식이 차수를 알 수 없는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차수를 알 수 없는 부등식의 어떤 해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뭐 어쨌거나 차수를 알 수 없는 부등식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죠?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가장 간단한 건 A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아? A가 0이면 0이 마이너스 2x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x가 음수이면 아니 x가 양수이면 되잖아요. 해 있잖아요. 맞아요? 네, x가 양수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공집합이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A가 이제 0이 아닐 때 해봅시다. A가 0이 아닐 때라는 말은 사실상 저것을 2차 부등식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나라 정리하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에 해가 없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위로 블록이어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이면 0보다 큰 쪽이 생기잖아요. 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해가 있을 조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물어봤어요. 해가 없을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X축 위쪽에 그래프가 존재하면 안 돼요. 존재하면 안 되니까 아하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될 것이다. 동의합니까? 네, 음수 위로 블록이고 X축하고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생각 안 해? 0보다 크다니까 0이 될 때까지는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접하는 건 돼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놈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죠. 맞냐? 이거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짜증나게도 인수는 안 되는 이런 식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건 아니에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부등식 해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에 만족해야 되죠?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음수니까 음수보다 작다. 이거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 오늘 좀 졸릴 것 같아. 문제 풀고 오면 안 졸려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 안 졸리죠? 문제 풀고 와서.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학생들 무작정 기다려주면 학생들은 거의 무한대로 게을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그냥 안 해온 상태로 문제풀이를 보게 하고 해오는 게 좋다. 해온 학생이 잘 좋을지도 않고요. 성취도도 높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자꾸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요 앞에서 막 연예인 얘기한다거나 막 이러면 엄청 귀에 쏙쏙 막혀요. 그럴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정말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이렇게 놀랍게 풀 수 있어 이러면 선생님 혼자 좋아하지 난 별로야. 그러구나. 시험에 나오려나?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각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높은 성취를 얻으시려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필수적인데 제가 내는 숙제 목표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풀어서 맞춰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못 푸는 문제는 최소한 궁금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부터 진행이 안 되던데 이 사람 어떻게 풀까? 이런 마음으로 학원을 오셔야 제가 앞에서 짜잔 이렇게 했을 때 우와 이렇게 하면서 각인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필수 꼭 문제는 다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나름의 보완책으로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습이 안 될 것 같으면 복습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네. 물론 예습 복습을 둘 다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의 수업 시스템이 정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이대로 계속 쓸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듣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좋은 점은 뭐냐면 공부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학원을 빨리 그만둬서 참 좋아요. 매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공부할 생각 없는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은 게 저는 학원 하면서 뭐가 제일 고민이었냐면 한 학기 동안 얘를 가르쳤는데 얘가 깡통인 경우에 진짜 너무 난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을 쭉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 제가 기억력이 많이 나쁘죠?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채점을 다 일일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단어를 힘들어하고 어느 단어를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하고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요. 그건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건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로 그래서 상담하기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이가 어느 단어를 힘들어하고 어느 단어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요새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 시험을 요새 좀 많이 틀리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돼서 저는 좋은데 중단자가 자꾸 생겨서 고민이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어떤 집합이에요?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집합이죠. 야,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집합의 원소는 뭐일 것 같아? 니네 생각해봐. 영상에 뭐일 것 같냐? 무리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x는 유리수이거나 아니면 무리수는 무리수인데 0 플러스 루트 어쩌고 또는 0 플러스 루트 어쩌고 분의 뭐 어쩌고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무리수를 얘기할 때 이런 것도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곱해 보시면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여전히 무리수가 나오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때문이에요. 2가 없다라고 하면 유리수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호만 가지고 있는 애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무리수 또는 유리수의 모양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기억 보시면 A, B가 이건 사실 뭐 이런 모양 굳이 생각 안 해도 A가 지금 저 A의 원소라 했죠. 그러면 A의 제곱이 유리수죠.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지금 A의 원소인지 알고 싶죠? 그러면 A, B의 제곱이 유리수여야 되죠.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A 제곱과 B의 제곱이죠. 맞아? 근데 얘 때문에 A 제곱은 유리수죠. 얘 때문에 B 제곱은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서 굳이 저정까지 안 해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니은은요. 니은은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A가 2, B가 루트 3. 맞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죠? 네. 디귿 집합 A는 유리수 전체의 부분집합일 리가 없잖아요. 무리수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얘도 기억만 참이네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심화계좌라고 하는 아이들은 기억, 니은, 디귿, 정오 판별 문제에서 기억만 답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집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기억만 보기, 니은만 답, 디귿만 답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소위 심화계좌라고 하는 책들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는데 하나만 답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넘어가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많은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물어보고 있나요? 이 사람도 왜 이래? 뭘 물어보고 있나요? 뭐 물어보고 있냐고! 얘가 얘 원소라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해라고 얘가. 근데 A랑 B는 실수라잖아.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1 플러스 루트 3i다. 뭐 이런 얘기죠. 맞냐?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 B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냐?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맞냐? 아니 2x죠? 맞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4. 근과 기수의 관계 편한 학생들은 근과 기수의 관계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이제 요 3차 방정식은 해를 1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3i랑 다른 한근 알파랑 이렇게 세 개를 간다는 얘기죠. 이때 이 알파는 반드시 실수해야 됩니다. 허술하면 켤레근 정리에 의해서 이놈의 켤레가 근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가 4개 돼버리죠.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실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인수분해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세 근의 곱이 얼마죠? 4알파냐?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어보면 마사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네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결과적으로 저식을 하려면 x 플러스 1 요거 인수하고 여기서 찾은 2인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요거 전개하시면 b의 조건식이 나오겠죠? 그죠? 예,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c는 마1 나오고 d는 2 나오겠습니다.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어우 1등급이래요. 이거 풀면 1등급인가봐요. 이거 풀면 1등급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1등급이 되려면 이걸 풀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뭐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일단 문제에 제시된 조건 문장이 있죠. 집합 X의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 제가 이거 표시해 볼게요. 어떤 도 이거 뭡니까? 어떤이면 보통 존재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어떤 학생은 착하다 이러면 이 중에 뭐 입안에 어떤 학생은 착하다 이러면 이 중에 한 명만 착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입안에 어떤 학생도 착하다 이러면 다 착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이 이 조사 도하고 연결되면 모든 의미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은 7의 배수가 아니다.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X에서 두 원소를 뽑아서 더했을 때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뭐가 안 돼야 된다? 7의 배수가 안 돼야 한다. 라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했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임의의 두 원소를 더해서 7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를 분류해야 되죠. 뭘로? 7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해야 돼요. 그럼 집합이 몇 개 생겨요? 7개가 생기죠. 나머지 0일 때, 나머지 1일 때, 나머지 2일 때, 나머지 3일 때, 나머지 4일 때, 나머지 5일 때, 나머지 6일 때 맞아요? 네, 존나 불편한 거죠. 근데 할 수 없고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몇 개냐 원소가? 50개죠. 마지막에 50은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원소는 8개. 나머지는 모조리 7개입니다. 동의하시죠? 왜냐면 이게 49에서 끝났다고 하면 전부 다 7개씩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으로 끝났으니까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원소만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령 7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원소의 집합을 제가 A0이라고 써보면 얘는 7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맞아? 몇 개냐?
7개잖아요. 맞아요? 네. 자, A1은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원소의 집합 써볼까요? 알겠죠? 그러면 1, 8, 15, 22, 29, 36, 43, 50 이렇게. 이 1 쓰고 이게 1씩 더했으면 된다. 알겠지? 뭔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 몇 개예요? 8개잖아요. 많이 맞아요. 그렇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라. 이제 나머지 원소는 제가 굳이 안 쓸 텐데 이거 안 써도 문제 풀 수 있어요. A3, A2도 있고 A3도 있고 A4도 있고 A5도 있고 A6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7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는 결국은 누가 결정하냐면 몫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 2개 뽑으면 7의 배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어디서 뽑아야 돼요? 여기서 뽑아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 뽑을 것 같으면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나?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나머지가 3, 4 이러면 또 10에서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내셔야 되는데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도 10에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었죠.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3일간 너무 무리했더니 머리가 너무 안 도네요. 이게 수업 준비 너무 빡세면 뭐가 문제냐면 정작 수업 때 머리가 안 돌아요. A0 그냥 이걸 만족하는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 최대값이니까 그냥 개수만 최대가 되는 특정한 집합 하나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집합을 모두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원소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골고루 가는 게 좋겠죠. 일단 최대한 골고루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돼요. 2개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우린 지금 최대를 찾고 싶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를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최대가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서 한 개는 가져도 된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2개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제로에서 하나를 가져요. 한 개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요 A1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왜냐면 다른 집합은 다 원소가 몇 개예요? 7개인데 A1만 8개죠. 그러니까 A1은 그냥 통째로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8개가 추가됐어요. 그럼 저한테는 7의 배수가 하나 있고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가 8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7의 배수가 안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걸 골랐기 때문에 이걸 고를 수 없죠.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로 쓰게 되면 얘하고 뭘 만들어내니까? 7의 배수를 만들어내니까 얘는 포기해야 돼요. 이 8개를 택한 대신에 얘는 포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고르면 얘는 포기해야 되죠. 얘를 고르면 얘는 포기해야 되죠. 반대로 얘를 고르면 얘를 포기해야 되고 얘를 고르면 얘를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넷 중에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2개를 가질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7개, 7개인 거죠. 즉 총 원소의 개수는 23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수의 분류는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소개된 내용이 아니고 문제풀이에는 이렇게 자꾸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심화서를 충분히 풀고 고민을 많이 해본 학생이 아니면 정수의 분류를 이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신다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5분만 쉴까요? 괜찮아요? 안 쉬어도 되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관찰하고 있는데 표정이 아씨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표정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쉬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태가 좀 표정을 모르겠어요. 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힘드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9번 보겠습니다. 봐도 됩니까? 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없어 보이게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집합의 상등이요. 그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집합이 상등이구나. 그럼 둘이 같은 거구나. 왜요? 네. 이때 정수 A, B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상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 3이 있으면 여기도 3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2는 이용 가치가 없어요. 둘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없다고 무시해도 되겠죠. 이용 가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놈은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2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혹시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끝나고 좀 남으세요. 알겠죠? 저 좀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A 더하기 B하고 A-B-3은 같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A 더하기 B하고 A-B-3이 같다. 이렇게 되면 A-B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얘를 풀어보면 뭐가 나오죠? 이미 얘만 풀어봐도 뭐가 나오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 그러면 A 더하기 B가 반대로 4이고, 맞아요? 예. A-B-3은 A-B일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A-B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풀어보면, B가 얼마 나오죠? B가 마일 나오죠? 그럼 A가 5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됐죠?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안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10번. 자,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렇군요. 그럼 집합 B는 어떤 원소냐면 이게 지금 이 X라는 건 B의 원소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 A라는 건 A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럼 A의 원소가 하나 결정되면 B의 원소가 결정되는데 그 두 원소의 관계는 뭐예요? 합이 12예요. 그죠? 12에 대한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가령 A의 원소가 1이라고 하면 B의 원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가조건을 보시면 또 두 집합이 같대요. 그죠? 원소의 최소 개수는 2개이고 그럼 A, B 집합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A가 가령 1을 원소로 갖잖아요. 이 괄호는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기 편하려고 적는 거예요. 알겠죠? 내부에 있는 괄호는 알겠죠? 그럼 얘는 11을 원소로 가져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집합의 상등 조건 때문에 이 11이 여기도 있어야 되죠. 맞죠? 예. 그래서 얘도 11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11 때문에 이 보수 조건에서 얘도 2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저 두 개씩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씩만 단독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2를 원소를 가졌다고 하면 10, 그리고 12 이런 식으로 원소를 추가로 갖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가능한 원소를 제가 밑에 다시 내려보면 1, 10이라고 2, 10하고 3, 9하고 4, 8하고 5, 7하고 유일하게 단독으로 가질 수 있는 원소인 6이 존재하네요. 맞아요. 6은 단독으로 가질 수 있죠. 똑같은 원소 나오니까. 맞냐? 예. 근데 집합 A의 원소 중 짝수의 개수는 1개이다. 짝수의 개수는 1이다. 1개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짝수가 1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1개라는 소리니까 이런 거 불가능해요. 무조건 2개씩 가져야 되잖아. 짝수는 얘만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건 무조건 가져야 돼요. 왜? 짝수에서 1개가 되니까. 근데 얘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8개에서 1개 빼야 돼요. 왜냐면 원소의 최소 개수가 2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니까 2의 세제곱 8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8개는 뭐도 포함하냐면 얘를 다 안 가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7개인데 보기에 지금 8개가 있죠? 그럼 여러분 같은 생각하는 학생은 틀리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실수를 해버리면 시험 끝날 때까지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검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부터 하셔야 돼요. 바닥부터. 역시 내가 맞게 생각했고 이런 건 검산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차이. 한 문제 더 잘 찍으세요. 신중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정 검사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검사 아니면 진짜 연산 속도가 빨라야 돼요. 너무 압도적으로 빨라서 내가 최소한 막 4-5개 문제를 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학교 내신은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검사를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검사라는 것은 바닥부터 해야 되는데 내 연산 실력에 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행위다 라고 단정 짓고 저는 딱 한 번씩밖에 계산 안 했어요. 대신에 오히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검사 안 했는데 내가 검사 안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검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뭔가 어떤 특정 문제를 정 검사하고 싶다고 하면 답만 표시한 상태에서 다 지우고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라서 문제풀이 하다가도 이렇게 제가 꿀팁 전수를 잘 해드리거든요. 잘 들어두셨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적용해보시고 잘 맞으면 쓰시고 아니면 버리시면 돼요. 사람마다 두뇌 구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써서 좋았던 방법이 꼭 여러분에게 좋으지 않은 법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P는 무슨 집합이죠? 집합 P는 무슨 집합이에요? 이런 집합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무슨 집합? 무슨 집합? 근데 얘기해 줬는데 무슨 집합이야? 남학생이 없어 안타깝네. 멱살 잡아버려야 된다. 멱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슨 집합이라고요? 멱집합입니다. 알겠죠? 멱집합. 네, 그래서 A가 지금 무슨 집합인가요? 공집합 때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공이라고 했지. A는 파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낚시 오지죠. 예. 근데 제가 수학에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상황은 딱 2개.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낚시입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금 형사가 콩 했다가 입을 딱 닫았거든요. 뭐 이런 낚시라든지 가끔 뭐 좀 모질한 애들 뭐 이런 거에도 걸리는데 숫자 0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사실 숫자 0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0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죠. 네, 이런 것들 다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딱 이거 2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파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개죠.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2개가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근데 이 C는 뭐예요? 다시 이 B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갔죠. 그러니까 C의 원소의 개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 A의 멱집합의 멱집합인 거죠. 멱살 2번 잡은 거죠. 아시겠죠? 네. 됐니? 자, 이번 주 숙제를 좀 과하게 많이 내긴 했군요. 제가 일품 숙제는 조정할 테니까 일단 자유스토리 위주로 좀 해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과 빨리 시험 이미 끝난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뒷부분 하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좀 많이 던졌는데 민정이까지 안 해올 정도면 진짜 심각했나 봅니다. 상태가. 네. 넘어갑니다. 12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예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A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고요.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2개의 조건을. 일단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이면
A 안에 짝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라고 했으니까 이 홀수의 개수는 짝수이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문제 풀 때 홀수로만 구성되며 이 집합이 원소의 개수는 짝수계다 라고 제가 문제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문제를 풀려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홀수는 2, 4, 6, 8 버려야 되죠? 그럼 4개의 홀수 중에 짝수의 원소를 취해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4개 중에 4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7가지. 즉 집합 A의 개수는 7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넘어가죠. 13번. 아이고. 자꾸 이렇게 습관이 무섭네요. 예. 제가 자료는 이렇게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있어요. 계속 페이지 제가 남기는데. 이건 1등급이라고 적혀있는데 1등급 아니에요. 이건 한 2등급 정도 합시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 보시면 2, 3, 5, 7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수분 분집합. 그러니까 15개겠죠. 원래 16개인데 공집합을 빼버리니까. 맞아요? 이때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걸 차례대로 이렇게 값을 지칭했을 때 얘들 합을 다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2가 되는 집합은 몇 개예요?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2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반드시 원소로 가는 부분집합은 8개입니다. 그러니까 2가 8개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더했을 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다 8 곱하면 되죠. 2의 세제곱. 자, 이번에는 3이 제일 작은 원소인 경우는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3은 반드시 갖고 2는 반드시 안 가져야 되니까 2의 제곱인 거죠. 마찬가지 5가 제일 작은 원소인 거는 2의 1제곱인 거고요. 7이 제일 작은 원소인 건 2의 0제곱이겠죠. 0제곱을 쓰지 말고 1이라고 씁시다. 아직 지수로 다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거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45개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니까. 이건 1등급 확실히 아닌 것 같죠. 2등급 정도 합시다.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14번입니다. 마찬가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의 최소 개수는 2개이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sx라고 하자.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sx가 9라는 건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9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1 더하기 8이거나 맞아요? 2 더하기 7이거나 3 더하기 6이거나 4 더하기 5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고 가장 큰 원소가 8이라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6제곱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2의 6제곱개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 있어요? 2의 4제곱개가 있어요. 이거는 2의 제곱개가 있어요. 이거는 한 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 4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가 나오거든요. 네, 계산하지 않겠고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그래도 오늘 한 챕터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형 문제 6개 있는데 이거 다 풀어버리죠. 자, 1번 집합 A의 원소는 뭐예요? 영상의 집합 A의 원소 뭐야? 힘들다 진짜. 빨리 얘기 안 해? 그냥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점이 이면 되죠. 맞아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집합 P는 뭐예요? 은희 얘기해봐. A의 원소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이 새끼들 진짜. A의 원소를 그냥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가공해서 포함하는 거죠.
무슨 가공을 하고 있어요? 평행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을 x 대신에 x 플러스 3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고지 못해요.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x에 3 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요 b를 만족하는 원은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다. 이게 될걸요? 맞냐? 지금 부호 바뀐 게 아니에요. 항상 평행이동은 점을 기준으로 묘사하죠. 근데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얘는 뜻이 뭡니까? 원점에서 원소 B의 어떤 점까지의 거리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데, 이게 원인데요. 원인데, 아이고 좋다. 좋죠? 인생 아이템빨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원인데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원점은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의 점까지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건너편까지 와요. 중심 평가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5고 여기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는 얼마 된다? 7이 되겠다. 라는 거죠. 알았니?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3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두 번째.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1은 0, 1,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AN 플러스 1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A1의 원소 하고 AN의 원소의 곱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A2를 구하고 싶어요. 알겠죠? A2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스몰 a라는 것도 A1의 원소이고 요 B라는 놈도 A1의 원소니까 이 위에 있는 두 원소 뽑아서 곱한 게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0하고 0을 뽑으면 0이 되겠죠? 맞죠? 0하고 1 뽑아도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0하고 2 뽑아도 0이니까 쓸 필요 없어요. 1하고 0 뽑아도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1하고 1 뽑으면 1이에요. 1하고 2 뽑으면 2죠. 맞아요? 그 다음에 2하고 2 뽑으면 4죠. 그러면 0, 1, 2, 4 이게 A2가 되겠죠. 그럼 A3라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1의 원소하고 A2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원소 써볼까요? 0 가능하죠? 1 가능하냐? 2 가능하죠? 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 가능하죠? 더 이상 안됩니다. 네. A4는 뭐하고 뭐예요? A1하고 A3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0 가능하고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4 가능하고 8 가능하고 16 가능하고 더 이상 안됩니다. 얘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이미 두 개 곱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16만 추가되는 거지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A4 물어봤네요. 그래서 좀 더 큰 거 물어봐서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 추가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죠? 31 된가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거 31이에요. 뭐 그냥 나열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도 쉬운 거네요. 이게 지금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X가 A 원소이면 X분의 36도 A 원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1하고 36을 동시에 원소로 가져야 되고 2하고 18도 동시에 원소로 가져야 되고 3하고 12도 동시에 원소로 가져야 되고 4하고 9도 동시에 원소로 가져야 되고 6만 단독으로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집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얘들 각각 한 개의 원소로 보면 되죠? 그럼 2의 5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닌 때문에 하나 빼주셔야 되죠? 그럼 31개예요. 31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벌써 31 지금 같은 문제 연달아서 나왔죠? 네. 넘어갑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PX라고 하자.
집합 A가 1, 3, 9, 27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뭐 아니면 뭐 이러는데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네요. 맞죠? 여기만 보고 바로 뭐라 할 수 있죠? n이 15인 걸 할 수 있잖아.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인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5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1, A2, A3에서 A15로 끝나야 되죠?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공집합이 아니면 보고 N 15구나. 이것도 1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K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냐? 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식은 뭐냐면 모든 원소의 곱이에요. 각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전부 다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많이. 근데 이 1, 3, 9, 27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라서 결과적으로 3의 몇 제곱 나오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은 몇 번 곱해지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3도 몇 번 곱해집니까? 그러니까 1은 8번 곱해지죠. 그죠? 3은 몇 번 곱해져요? 8번 곱해지죠. 9도 8번 곱해지죠. 27도 8번 곱해지죠. 이 말은 1 곱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27의 8제곱이란 말이죠. 근데 내부가 3의 몇 제곱입니까?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냐? 그럼 3의 48제곱이네요. 그러니까 K가 48인 것도 알 수 있죠. 15하고 48 더하시면 답 나올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5번 보겠습니다. 쌤 생각에 이거 고난도하고 이 수능형 문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시험 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일 그 집합의 연산 한 챕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풀려 있는 학생들은 거기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명제는 제가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집합의 연산까지 안 풀려 있는 학생들 내일까지 풀어주세요. 5번 요놈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U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 FA라고 했을 때 FA가 16이다. FA가 16이다. FA가 16이다. FA가 16이라고 쓰지 말고 FA가 2의 4제곱이라고 할까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런 집합 X가 2의 4제곱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합 X는 최소가 아니에요. 그냥 2집합입니다.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원소를 5개를 갖는 집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는군요.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FA. 집합 X의 개수를 FA. 네, FA가 16개다. 근데 5개가 원소면 안 되나? 갑자기 오락가는 정신이. 집합 X의 개수를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FA가 16개다. 멍청이네. 4개가 맞네요. 4개가 4개 해야 되지 않을까요? 4개? 아니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집합 X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시험에 했던 거. 제가 지금 이거를 거의 풀이 없이 제가 미리 풀어보고 왔는데 저도 문제 막 연달아 풀다 보면 필이 꽂혀가지고 막 진짜 그냥 막 풀리거든요. 그래서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집합 x의 개수가 fa죠? 맞아요? 근데 즉 x의 개수가 16개다 이 말입니다. x의 개수가 16개다 이 말이니까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게 X가 아니고 이게 A라고 표현해야겠네요. A가 원소가 5개예요. A가 원소이 5개니까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A가 원소가 5개예요. 그럼 X의 최소 원소가 5개가 되죠. 그러면 얘는 원소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그래서 2의 4제곱 16이 나온 거거든요. 저게 X가 아니고 A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2의 4제곱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5개니까 그럼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떻게 풀었냐면 A가 5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풀렸거든요. 문제 조건을 보고 막 이렇기 때문에 5개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약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1부터 10까지 원소가 있는데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S의 부분집합 중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부터 좀 봅시다. M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소가 3이니까 얘는 무조건 원소를 갖고 이쪽은 전부 다 가지면 안 되죠. 그럼 얘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뜻인데요. 그럼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MA가 MB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A가 B보다 크면 지금 3이니까 우리가 1, 2 고르는 거 아니야. 4라고 하면 1, 2, 3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부분집합 개수가 더 크겠죠. 니은은. 동의하시죠? 네. 디귿 보면 되는데 이건 그냥 멍멍인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구한 M3이 얼마예요? 4였죠? 맞죠? 예. 그럼 M4는 얼마예요? 8이죠? 그럼 디귿이 참이 되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4를 제곱하면 8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멍멍이죠?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고 아마 곱하기 2이어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 그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만 참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능형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 뒷부분은 챕터가 바뀌니까 뒷부분은 내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